여러분은 지금 코인 시장이 단순히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제대로 직면해야만 합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지만 어느덧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50%라는 반토막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인 12만 5천 달러를 기록하며 환호하던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을 코인 수도로 만들고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시장에서 증발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 선을 위태롭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뼈대 자체가 무너지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를 하락의 핑계로 대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일 뿐 그 뒤에는 훨씬 무서운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 진짜 이유를 모른 채 바닥이라 생각하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여러분은 지하 10층까지 끌려 내려가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원인은 비트코인의 도덕적 기반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신뢰의 붕괴이며 이는 월가의 큰손들이 돈을 빼는 핵심 이유입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자금이 비트코인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결점 기술이라 믿었던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들의 월급이 알고 보니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1급수인 줄 알고 마셨던 약수터의 근원지가 사실은 오염된 하수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시장은 지금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두뇌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코어는 2015년 재정난을 겪을 당시 MIT 미디어랩을 통해 앱스타인의 돈으로 구멍을 메꿨습니다. 당시 조이 이토 소장이 앱스타인에게 받은 약 85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이 비트코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전송 기술의 성지로 불리는 블록스트림 역시 2014년 설립 초기 앱스타인으로부터 50만 달러의 시드머니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생기업에게 7억 원이라는 거금은 회사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며 이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순수성마저 오염시켰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투명하다고 자부하던 거래소 코인베이스조차 앱스타인이 유령 회사를 통해 초기 투자 단계에 325만 달러를 넣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금 세탁을 철저히 막는다던 코인베이스의 설립 자금에 범죄 수익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코인을 믿지 못할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월가의 기관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연루된 자산의 투자를 금지하는 엄격한 ESG 투자 규칙을 강제 조항으로 지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포장해 투자해왔던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범죄 연루 자산이라는 딱지가 붙자 내부 규정에 따라 강제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를 두고 믿음이 가격을 만들던 시대가 끝나고 가치가 증발하는 틴벨 효과가 발생하여 가격 지탱 능력이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원인은 이른바 월가의 배신이라 불리는 ETF의 역설적인 결과이며 상승을 이끌던 주역이 이제는 폭락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당시 많은 이들은 이제 기관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 코인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월가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의 가격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며 하락장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많은 전문 기관들은 2026년 코인 시장 전망 리포트를 통해 ETF가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자마자 ETF는 오히려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었고 시장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거액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0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했는데 이는 시장을 지탱하던 유동성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적 붕괴의 이유는 ETF를 통해 들어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철학을 믿는 장기 홀더가 아니라 단순히 수익만을 쫓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계좌에서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매수했던 사람들이기에 작은 변동성에도 금방 겁을 먹고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글래스노드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개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약 84, 100달러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6만 달러 선을 맴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TF로 진입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현재 전원 마이너스 손실 상태에 빠진 셈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손실이 커질수록 극심한 공포에 질리게 되며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손절 물량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던지게 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코인 거래소 이용이 복잡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투매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기관화가 되면 시장이 안전해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기관화로 인해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KTX급으로 빨라지며 하락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원인은 비트코인 상승에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해왔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즉 MSTR 모델의 처참한 붕괴와 그로 인한 연쇄 반응입니다. MSTR은 그동안 자기네 주식을 찍어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주식을 찍는 무한 동력 엔진과 같은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이 방식이 시장을 견인할 영구적인 마법인 것처럼 선전했지만 최근 그 무한 동력 엔진이 완전히 꺼지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MSTR의 4분기 실적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순손실 규모가 무려 124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MSTR이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평균 단가가 약 76.0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며 현재 시세는 이미 그 평단가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거대 고래인 MSTR조차 현재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물려 있으며 회사 자체가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MSTR 주가는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두세 배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누렸으나 이제 그 프리미엄은 1배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시장의 불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것은 회사가 더 이상 주식을 비싸게 팔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상승을 이끌던 고래의 동력이 소멸했음을 뜻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하락이 주가 폭락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매수 실종으로 이어지는 마이클 버리의 죽음에 나선 악순환이 현실화되며 시장을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리스크 오프 모드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이며 전 세계의 큰 자금들이 안전한 현금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가 3일 연속 최악의 폭락을 기록하고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하루에 5% 넘게 급락하는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 자산 중 하나로 불리더는 가격마저 17%나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시장의 투매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VIX는 21.77까지 치솟았으며 보통 이 수치가 20을 넘어가면 시장 참여자들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발표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일단 팔아치우며 현금을 확보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경제 위기 속에서 피난처 역할을 할 디지털 금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하락장에서 그 기대는 처참하게 깨지며 오히려 위험 자산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경제 불안이 심화되는 시점에도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쓴다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안전자산이 아닌 단순한 투기적 기술주로 취급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하락 원인은 기술적 지지선의 연쇄 붕괴와 함께 빚을 내서 투자했던 물량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시스템적 폭락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인글래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단 하루 동안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 물량 중 무려 7억 2천만 달러, 약 1조 원에 가까운 자산이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 것이 아니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거래소 시스템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매도 주문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며 폭락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차트상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었던 7만 달러가 깨지자 대규모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뒤이어 6만 4천 달러 지지선마저 무너지며 기계적인 손절 물량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현재 시장은 6만 달러 선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만약 이 심리적 지지선마저 뚫리게 된다면 5만 달러 중반까지는 방어벽 없이 수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투브이 리서치의 분석가 존 로크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할 경우 고점 대비
평균 80%까지 하락했던 전례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에서 과거와 유사하게 고점 대비 72% 수준의 하락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35,000달러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는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가정일 뿐이지만 현재 시장의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으며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의 배신이며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 시장을 지탱해줘야 할 이더리움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하락폭이 비트코인을 상회하며 2025년 5월 이후 최저치까지 밀려났고 이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신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활동하는 유저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은 반대로 폭락하며 사용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는 가상자산의 기본 공식마저 처참하게 깨진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약 424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평가 손실만 무려 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향후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톰 리와 같은 유명 투자자들은 이를 단순한 기능적 과정이라며 옹호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물량을 시장에 대거 투발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락 원인은 코인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치적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급격히 반전되었기 때문이며 정책적 호재가 반드시 시장 가격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코인 시장의 천국이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상승을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핵심 인사의 발언은 이러한 장밋빛 꿈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의 신임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제, 금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시장의 붕괴를 세금으로 막아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가 가상자산의 제도적 합법화는 도와줄 수 있어도 개별 자산의 가격 방어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거래소마다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이유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현재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구조적 결함과 신뢰의 위기가 동시에 폭발한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한 하락이라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시장의 근본적인 뼈대 자체가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하락장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현재 코인을 보유한 홀더들과 새로 진입을 노리는 예비 투자자들 각각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의 경우 매일 줄어드는 계좌 잔고를 보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 당장 공포에 질려 뇌동매매로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비트코인이 결국 디지털 금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장기적인 비전과 확고한 기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는 가격 숫자의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므로 반드시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어내어 자신만의 손절선이나 비중 조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최후 마지노선은 6만 달러 선이며 이곳이 강하게 지지받느냐 혹은 허무하게 뚫리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6만 달러 선이 압도적인 매도 거래량과 함께 힘없이 뚫려버린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대폭락을 막기 위해 손실을 보더라도 자산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 중인 레버리지 사용자들은 거래소 시스템에 의해 강제 청산을 당해 모든 자산을 잃기 전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비중을 줄이거나 물량을 정리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막연한 기도로 반등을 바라는 이른바 기도 매매는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오직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기계적인 대응만이 여러분의 남은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의 경우 현재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모든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코인 시장의 진짜 바닥은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으며 지금이 지하실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더 깊은 지하 10층까지 끌려 내려가 장기간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시장의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완전히 반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몇 가지 확실한 데이터 신호들을 반드시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신호는 ETF 자금의 흐름이며 지금처럼 매일 수억 달러씩 돈이 빠져나가는 유출 상황에서는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최소한 자금 유출이 멈추고 며칠 연속으로 막대한 순유입 숫자가 데이터로 찍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기관들의 매수세가 돌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이며 현재 21.77 수준인 이 지수가 최소한 20 아래로 내려와서 시장의 극심한 공포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면 바로 뒤집히는 위험한 날씨와 같으므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신호를 데이터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MSTR의 주가 프리미엄 회복 여부이며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주가와 비트코인 시세 사이의 괴리가 다시 벌어지며 상승 엔진이 다시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현재의 모든 악재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6만 달러 선을 며칠간 굳건히 지켜내어 이곳이 진짜 바닥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앱스타인 관련 추가 폭로나 MSTR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대거 매도한다는 뉴스가 터지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은 3만 달러 선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코인 시장은 무분별한 불신의 사건들이 연달아 터짐에 따라 기존의 막연한 믿음의 영역에서 냉혹하고 객관적인 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즈아를 외치면 오르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그리고 기관의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되는지를 숫자로 증명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깐깐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이 충분한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공부하는 투자자들만이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구간에서 살아남아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폭락은 그동안 시장에 끼어있던 과도한 거품과 맹목적인 믿음이 거치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가상자산의 본질을 다시 정립하는 아프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진짜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며 도덕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자산들이 새로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7가지 하락 원인과 대응 전략이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투자 판단에 확실한 길잡이가 되고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더욱 냉철하게 공부해야 하며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현재 여러분의 계좌 상황이나 흔들리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수많은 데이터와 뉴스를 팩트 체크하고 분석하여 형들이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쏟아지는 핵심 정보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형들 모두가 이번 퍼펙트 스톰을 무사히 견뎌내고 결국에는 시장의 승리자가 되어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괴롭지만 함께 정보를 나누고 공부하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냉철한 투자자로 거듭나서 코인 시장의 고점을 함께 정복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우리 진짜 다 같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부자가 됩시다.